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에는 멀리 계시는 이제 미국에 계시는 우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경이 좀 달라졌네요. 예, 같은 공간인데요. 네. 밖에가, 여기 뭐 공기가 워낙 맑잖아요, 뭔가 미국은. 햇살이 되게 그래서, 바삭바삭해 네네.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한번 그 구도를 바꿔봤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교수님, 거기 계시는 동안 한국에 오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드시던지요? 여기 뭐 한국 뉴스랑 올림픽 뉴스를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장과 이제 경제 관련돼서 제가 지난주에도 미국 경기가 상당히 좋다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난주 대비 이번 주에 느끼는 게, 음. 더 경기가 좋다는 느낌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네. 뭐 제가 이제 계속 다니는 길을 매일 차를 몰고 다니는데 교통량이 더 많아졌고, 오. 그다음에 뭐 그 리테일 매장 같은데 뭐 상당히 사람이 많고, 그 대신 이제 음. 그런 게 있습니다. 소비가 이제 양극화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중산층 이상은 상당히 꾸준히 소비를 하는데, 음. 밑에 이제 하위 한 1, 20%는 되게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음. 뉴스 많이 나와서, 최근에 보면 이 중고 물품 파는 데 같은 데가 되게 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은 아, 고인플레를 이겨내는 이제 그런 음. 방법이 특히 미국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현지 상황까지 이제 함께 우리 전달을 받아 볼 텐데, 일단 늘 이제 영어 문장으로 저희 금요일 컨텐츠는 열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어 한마디, 우리 교수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오늘 뭐 엘라이 랠리 같은데 실적이 잘 나와서 주가가 또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거나 빠지거나 이제 그런 변동성을 볼러틸리티라고 그러죠. 그래서 네. 월스트리트 저널의 큰 기사로 나왔던 제목이에요. 그래서 음. Market volatility won't vanish overnight. 뭐 어떤 뭐 의미인가요, 이게? 시장의 이제 변동성이 이제 금방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을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네네. 수 어이, 있겠죠? 뭐, 정확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 페이지를 네. 우리 한번 넘겨주시면, 네. 그러니까 이제 첫 문단이 이런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 some bumpy weeks ahead. 그래서 뭐, 이번 주도 그렇지만, 뭐, 오늘 목요일 날, 미국 시장 뭐 많이, 반등했지만, 네. 당분간 며칠 동안은 시장이 급등락을 보일 것이다. 이제 음. 그런 부제가 있었고, 네. 그 첫째 문단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 시장의 그 급등락, 음. 특히 뭐 월요일 날은 특히 아시아 시장 뭐 폭락을 했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그 폭락은 어떤 펀디멘털한 요인보다는, 여기 보면 driven by reversal in speculative trade.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뭐 옌캐리나 레버리지 트레이드 이런 것들을 헤지 펀드나 이제 기계 주문하는 퀀트 펀드들이 엄청 많이 돌렸는데, 이제 음. 그게 일시적으로 리버설이 되면서 이제 시장이 좀 되게 혼돈된 상태였고, 음. 실제 펀디멘털하게 보면 버블이 터졌거나 경제가 무슨 불길한 조짐이 보이는 그러한 그 펀더멘털이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네. 얘기를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기사에 이제 메인 기사로 실었습니다. 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두를 해 둬야 한다. 그러나 지금 상황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루분들이나 이제 금융계의 좀 거물급들의 발언을 보면은 뭐 이렇게 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좀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크게 주제 5가지 준비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보고 바로 첫 번째 주제 확인을 해볼까요? 예, 그래서 네. 앞에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주시면, 네. 우리 JP 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 여기 뭐 월가의 황제라고 하죠. 근데 이분이 그 사적으로 그 워런 버핏하고 최근에 그 회동이 있었나 봐요. 근데 두 음. 분이 미국 경제는 아주 강하다. 음. 강한 탄력성이 있다. 특히 이제 안 좋아질 때 회복력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둘이 나눴다고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로 시작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켓 얘기를 이제 메인에 음. 하겠지만, 저는 지금의 국면이 2008년이 아닌 1997년, 제가 MBA 할 때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때 같이 주가가 밸류에이션 때문에 급락을 뭐 너무 많이 오르면 조정을 받는 게 당연하니까 이제 네. 그런 상황이고 미국 경제의 펀디멘털, 기업의 펀디멘털은 좋다. 그래서 지금 2분기 실적이 한 90% 기업들이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제가 A0 한 A- 정도 학점을 줄 정도로 기업 실적은 아주 양호하다. 그래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 고용시장이 또 그렇게 망가지지 않을 겁니다. 좀 전에 음. 우리 실업 청구 건수에서도 뭐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제 영상에서 찍었던 내용인데 워낙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음. 지금은 베어마켓의 시작인가. 베어마켓은 한 20% 이상 하락하고 네. 1, 2년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국면. 2022년이 그랬죠. 그것인가? 아니면 그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가서 주가가 급락한 거고 펀드멘털은 괜찮아서 음. 오히려 기회인가? 저는 이제 후자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시장 하락의 촉매가 됐던 것은 주말에 이제 워런 버핏이 애플 주식 절반 반 정도 팔았다고요. 남은 거 판 네. 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애플에 대해서 워런 버핏이 왜 그런 판단을 했나? 그 사람 음. 머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얘기를 네.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에 가장 빅뉴스 중에 하나가 음. 미국의 연방법원 판사가 구글은 독점 사업자다. 그러니까 구글 is a monopoly. 아주 뭐 명확한 판결을 세게 해서 이것과 관련돼서 구글로부터 또 이익금의 일부를 제공받는 애플이 다 서로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관련돼서 얼마큼 타격이 있을 것인가를 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제미 다이먼 모건 스탠 JP 모건의 CEO의 발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분은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이 더 돼야 한다라고 계속 주창했었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 세 번째 페이지를 보면 음. 이분이 좀 그러니까 월가의 황제라는 표현을 듣지만 그쵸. 막상 경제에 관한 전망에 관해서는 최근에 많이 틀렸어요. 음. 특히 2022년에 물론 주가는 금융시장이 많이 망가졌지만 경기는 괜찮았는데 허리케인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큰 태풍을 우리는 피해야 된다. 그런 좀 위협을 줬는데 실제 틀렸었고. 근데 하여간 본인 의견만 얘기하면 이번에도 사람이 안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워런 버핏을 끌어들여서 그 우리 둘이 회동을 가졌는데 우리가 네. 내린 결론은 음. 미국은 경기 침체가 절대로 아니고 음. 아주 미국 경제는 양호하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 둘이 공감을 했다는 얘기를 이제 CNBC 인터뷰를 음. 통해서 전했고 그 대신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 여앵커 얘기한 것처럼 제미 다이먼드가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타겟하는 목표하는 것처럼 2%까지 내려가는 것은 실제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음. 여러 가지 공급망 문제나 최근에 뭐 저도 미국 와서 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진짜 음. 피부로 느끼는데 그래서 저는 음. 외식을 거의 안 하고 어. 제가 뭐 생계형 교수니까 그래서 집에서 항상 거의 대부분 해 먹습니다. 물가가 너무 네. 많이 올라갔고요. 아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진짜 미국의 큰 문제고 음. 모든 사람들이 아이가 피부로 느끼고 이제 제이미 다이먼드가 2%까지 내려가는 건 결국 네네.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죠. 되게 그러게 보면은 스티키하다 이제 그런. 저희가 잠시 후에 워런 버핏의 포트 얘기도 할 테지만 버핏이 이제 애플 주식을 팔고 한 것이 향후에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현금화를 더 많이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애플의 실적은 실제 경기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네. 많은 부분은 서비스 매출에서 나오고 좀 전에 우리 박 팀장이 얘기했잖아요. 음. AI 인텔리전스, 애플의 인텔리전스가 구독 경제로 가서 한 달에 $20를 부과할지도 모른다. 근데 서비스 부분이 성장을 드라이브하고 그것은 실제 경기랑 무관하다. 뭐 무관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음. 거의 상관이 별로 없다. 이제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는 2분기 실적 계속해서 오늘도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점수가 평균 A 학점입니까? 네네. 근데 제가 요즘 뭐
기업들 학점 잘 안 주는 데도 있어서 네. 그 항의도 받고 그러는데 우리 거버넌스 포럼에서. 네. 근데 미국 기업 2분기 실적이 발표되면 발표될수록 더 좋고 지금 이제 90% 400 그러니까 S&P 500개 기업 중에 450군데가 발표를 했는데 발표한 회사들은 실제 12%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가를 보였고 나머지 이제 한 50개 회사를 다 그 우리가 추정한 것까지 블렌딩을 해보면 실제 13% 전년 동기 대비 성장. 그러니까 음. 실제 실적 시즌이 발표될 때만 해도 한 10% 정도 될까 이제 걱정을 하긴 했는데 네. 그것을 뛰어넘는 그래서 아주 좋은 실적을 보여서 실제 경제도 좋고 그 기업도 실적이 상당히 우수하다. 이제 음. 우리가 이제 펀드멘털하게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믿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제 지난주 주말부터 시작된 이제 미국 시장의 하락 그리고 국내 증시 하락이 있었는데 그 하락을 두고 이게 이제 뭐 베어마켓의 시작인지 혹은 이제 단기적인 우리가 또 주식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인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교수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음. 그러니까 이게 요 그림, 그러니까 이제 2008년부터 한 13, 14년 되게 장기 S&P 500의 주가 지수 차트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뭐 베어마켓 얘기도 나오고 뭐 조정이 얼마큼 심하냐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네. 이 그림이 되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핑크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 베어마켓이에요. 그래서 2008년 그 당시에 이제 1년 넘게 지속이 됐고 9% 빠졌습니다. 미국 주가가. 뭐 네.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그 다음에 2022년에 282일이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실제 주가는 한 25% 조금 넘게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베어마켓은 20% 고점 대비 20% 이상 하는 베어마켓은 1, 20년에 한 번씩 온다. 이제 그렇게 알면 되고, 음. 조정이라는 거 우리가 10% 이상 하락하는 걸 조정. 근데 뭐 우리 코스피도 조정에 들어갔고 나스닥도 조정에 들어갔죠. 하지만 S&P 500은 아직 조정에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조정은 짧게는 1, 2년, 보통은 한 2, 3년마다 있어서 조정이라는 거 한 10% 이상 빠지는 것은 상당히 흔한 일이고 특히 음. 개별 종목은 20%씩 빠지는 거 되게 상당히 펀더멘털이 안만 좋은 아까 커스코 기업 우리 박 팀장 얘기했는데 그런 기업도 역풍이 불 때는 주가가 20% 이상씩 하락하고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그림을 한번 이해하고 음. 생각을 하자. 그래서 제가 요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큰 그림을 보면은 늘 하락을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근데 또 최근에 이제 하락이 나타났었던 가장 주요했던 지표가 이제 고용 관련한 데이터가 실업률이 엄청나게 올라갔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걱정을 했었는데 요 다음 자료에서도 준비해 주셨지만 그 샴이라는 분이 여성분이었군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이분이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 고용시장 지표가 안 좋으면서 3회 법칙이 막 얘기가 네네. 나왔고, 그때 블룸버그 인터뷰했고, 오늘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SAHM 되게 특이하죠. 샴. 막 어떻게 보면 네. 뭐 중국 이름 같기도 하고, 근데 완전히 네네. 미국인 백인입니다. 음. 그래서 연준의 이코노미스트 출신, 그러니까 매크로 정부 정책 관련 되게 전문가인데, 3의 법칙이라는 거가 거의 과거에 예외 없이 경기 침체를 예측을 했는데 음. 뭐냐 하면 지난 3개월 동안에 실업률이 급격하게 악화가 되면 음. 그 대부분 거의 예외 없이 이미 경기 침체에 진입을 했다. 경기 침체는 이제 사후적으로 우리가 보통 판단하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 그 최근에 몇 달 사이 데이터가 실업률이 그 계속 올라가서 4.3%까지 올라갔는데 우리가 이미 경기 침체가 아닌가 이제 그런 되게 소동이 있었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주가 폭락의 도화선이 됐던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쌈 박사가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인터뷰한 걸 보면 물론 여기서 실업률의 변화율, 그러니까 델타가 중요하지만 본인은
본인의 그 법칙을 보면 지금 경기 침체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 시그널이 나오지만 본인은 현재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는 절대로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오히려 본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의 법칙이 과거에 예외 없이 맞았는데 지금 페드 연준한테 강력한 주문을 한다.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가지 않도록 통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 그리고 시장은 되게 신중하게 지금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보이니까 신중하게 투자가들은 좀 움직여 달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미국에서 이게 뭔가 도화선이 된 것 같긴 한데 시장이 빠진 걸 보면은 아시아권 증시가 훨씬 더 많이 빠졌어요. 그 원래 이머징 마켓이 원래 그 베타가 더 높아서요.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집니다. 근데 하여간 안타까운 게 한국 시장이 올라갈 때는 덜 올라가고 빠질 네. 때는 더 같이 빠지고. 빠지거나 더 많이 네. 빠지니까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우리가 약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신뢰감, 주주환원이 이제 부족해서 이제 그런 게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이유를 우리가 또 찾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엔캐리 트레이딩의 자금이 청산됐기 때문이다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하는데 교수님도 보시면서 좀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30 몇 년 시장을 봤는데 하루에 이번 주 월요일 같이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저는 거의 처음 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뭐 진짜 그렇다고 진짜 펀디멘털하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가 큰 문제가 경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업은 오히려 이익들이 괜찮은데 그래서 하여간 뭔가 이 비정상적인 트레이드가 한쪽에 너무 그 포지션들이 치우쳐서 그게 이제 레버리지가 많았던 투자가 언와인딩, 청산이 되거나 엔캐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헤지 펀드들이 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빠지는 조짐이 보이니까 헤지 펀드들은 헤징을 하려고 또 공매도를 신 투자가들도 있을 테고 네. 시장이나 개별 종목을 그 다음에 또 그 디렉셔널, 그러니까 방향성을 갖고 그냥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벌겠다고 한 투자가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결합이 돼서 지난주, 이번 주, 특히 월요일 날 폭락장이 연출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워런 버핏 애플 청산이 또 시장에 관해서 펀디멘털하게 고민하게 이제 투자가를 만들었죠. 예. 네, 요 법인 이야기는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고요. 시장을 가장 크게 흔들게 만들었었던 리스크를 이제 크게 꼽으면 한 세 가지 정도를 꼽고 있습니다. 뭐 경기 침체다, AI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뭐 닷컴 버블처럼 버블이다. 그리고 지금 지수가 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그러면은 이 리스크가 한꺼번에 사실 뭐 수면 아래에 늘 있다가 확 올라온 데는 뭔가 도화선이 하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실업률이고 그럼 이게 앞으로도 계속 좀 수면 위에 올라가 있으면서 시장을 좀 힘들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그 지난주, 이번 주 시장의 폭락 과정의 그 가장 열쇠, 그리고 하반기도 아마 당분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미국 경기가 순항을 하느냐, 경기 침체에 들어가느냐, 하드 랜딩을 하느냐,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슈고.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것은 전혀 그렇지는 않다. 두 번째는 이제 AI에 버블이 생긴 게 아닌가, 과잉 투자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여기 현지에서 AI 쪽에 있는 분들을 좀 만나고 그래서 얘기를 좀 더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요 얘기는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과잉 투자한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 입장에서 데이터 센터의 그 마켓 시어 지금 경쟁이 AI에 대한 경쟁이 있어서 여기서 뒤처질 수가 없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과잉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네. 세 번째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었던 건 맞았는데 주가가 5에서 10% 아니면 일본 같은데 20% 하락을 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리스크 많이 줄은 것 같은데 네. 결국 가장 큰 질문이 이거예요. 지금 상황이 특히 월요일 날이 1987년 블랙 먼데이나 그 다음에 롱텀 캐피털 사태였느냐. 그러니까 그 일시적인 주가의 폭락이지 펀드멘털의 문제는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2008년 같이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 경제가 아주 망가지는 그런 모습인지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제 제 생각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10페이지에 보면 네. 1997년 블랙 먼데이와 유사하다. 근데 음. 제가 1997년이면 제가 MBA를 할 때예요. 네. 그래서 그 MBA 투자론을 듣고 있는 월요일 날 음. 주가가 23%가 미국이 하루에 폭락을 했고, 네. 제가 수업을 듣던 교수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교수분 중에 하나인데, 예, 학생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네. 어떻게 하루에 주가가 23% 빠질 수 있냐? 음. 시장은 효율적이라고 당신이 가르치고, 네. 당신의 스승은 그 효율적 가설을 만든 그런 이제 뭐 저희 그 대학원이 그때 뭐 재무이론의 메카여서 음. 이제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근데 교수가 좀 약간 얼버무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것은 네. 이론적으로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이니까. 음. 근데 97년에 월요일 날 10월 19일 먼데이에 23% 빠졌는데 그 전에 몇 년 동안 특히 그 해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이 과도했었어요. 음. 근데 경제는 펀드멘털이 되게 좋았고, 네. 그래서 이미 10월에 주가가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 이번에도 7월부터 우리 조정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리고 하루에 미국이 23% 빠진 다음에 음. 점점점 몇 달 사이에 시장이 뭐 무슨 일이 있었냐, 아무런 음.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국면과 우리 상황이 유사한 게 아닌가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97년 블랙 먼데이 때와 유사하다. 그럼 그때와 유사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한데요. 97년에 그렇게 폭락 뭐 나오면서? 꾸준히 여기 보시다시피 네. 이제 V자형으로 회복을 보인 다음에 음. 변동성을 보이고 그 다음에 네. 이제 회복이 됐죠. 그래서 아. 하루 한 달 사이에 큰 조정을 받고 그 음. 이후로는 이제 근데 그냥 쭉 일직선의 회복은 아니고 변동성이 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음. 아까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도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상당히 범피할 것이다. 되게 이제 시장이 흔들릴 것이다. 이제 그런 음. 얘기를 했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반대 케이스가 2008년도인데 요 케이스와 이제 지금과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지금 혹자들 중에 뭐 되게 시장을 걱정하고 베어리시하게 보는 사람도 일부, 그러니까 뭐 대다수는 그렇지 않아요. 일부 음. 국내나 해외에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펀드멘털하게 보면 시스템에 레버리지가 많냐, 음. 시스템이 건전하지 않냐,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지금은 가계나 기업의 레버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기업 부채, 가계 부채가 많지만 음. 미국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정부 부채만 되게 많아요. 네. 하지만 2008년에는 제가 과거에도 여기 3프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3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메릴 린치, 그러니까 제가 근무했던 데죠. 이 세 개 은행이 각각 레버리지가 30배에서 35배였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레버리지는 총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의 배수. 근데 지금 전 세계 미국 포함해서 금융 시스템의 레버리지는 한 10배에서 15배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국민은행, 신한은행은 한 13배 음. 되고. 그래서 과거랑은 완전히 다른 지금 안정적인 시스템을 미국이나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갖고 있어서 저는 큰 이게 뭐 경제나 금융 시스템의 부실 그러니까 관리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지금의. 그러니까 연준이 좀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를 좀 공격적으로 낮추면 네. 소비 주체들이 회복을 보이겠죠. 이미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면요. 음. 오늘 주요 기사 중에 모기지 금리가 6.5%까지 내려갔다고 지난주에 6.8%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면 이제 주택에 대한 수요, 모기지 대출에 대한 수요가 일어나면서 오히려 또 경기를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의 시장의 하락을 이제 과거와 좀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97년도와 유사한 그런 패턴을 갖게 된다면 어쨌든 당분간의 이 변동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생각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앞서 잠깐 언급했었던 이제 버핏의 버크셔에서 회의에서 애플의 지분을 이제 절반가량 드러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점을 좀 시사점으로 삼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어떠한 투자가가
포지션을 테이크하거나 새로 사거나 이제 매도를 했을 땐 그 사람이 이제 돼가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워런 버핏은 한 200조 원이 넘는 애플 주식을 이번에 이제 76조 원을 팔아서 근데 여전히 한 100조 원 이상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식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장 큰 종목인데 실제 2016년에 포지션을 취했어요. 근데 2016년은 지금은 애플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다 꼽지만 2016년에는 투자가들이 관심이 되게 없었어요. 퍼가 10배, 11배 정도밖에도 안 되고. 그런데 그때 워런 버핏이 조심스럽게 주식을 사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주가는 20달러 미만이었습니다. 지금 223달러인가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그 이익 실현을 한 부분을 놓고 우리가 과거 8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워런 버핏이 처음 주식을 샀을 때부터 팔 때까지 지난 2분기까지를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연 31% 복리로 계속 투자 이익을 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쵸.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익 실현을 했고 아마 앞으로 5년, 10년은 이러한 30%의 주가 상승은 나타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펀디멘털이 큰 문제라기보다는 네. 성장률이 조금 주춤하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제 음. 아마 버핏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이제 유추를 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이제 궁금해하는 것은 이제 애플의 주식이 과연 정말 매력도가 얼마나 떨어진 것인가.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의 성장률보다는 좀 더뎌질 것이다가 그 매력이 좀 떨어졌던 요인으로 꼽히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 가장 우려가 이 버핏이 현금화하고 애플이 이렇게 판 거 지금 시장 너무 많이 올라서야라고 해석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맞는 평가입니까? 네네.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첫 네네. 번째는 애플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매력이 떨어졌다고 버핏이 음, 판단을 했는지, 두 번째는 뭐 시장적인 관점에서 그쵸. 너무 시장이 올라서 그냥 좀 주식을 정리한 게 아닌가, 이제 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워런 버핏은 종목을 사지 시장을 보진 않아요. 음,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 음, 첫 번째 그러면 애플 주식이 매력이 없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제 그 Berkshire's Four Pillars of Investment를 보면 음, 워런 버핏은 요 네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지 주식을 사요. 네. 그래서 아직 다 저는 충족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애플 제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 뭐 음, 당연히 그렇고 두 번째는 되게 뛰어난 근본적인 근원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냐. 애플이 이번에도 뭐 AI가 좀 늦었지만 결국은 AI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 것이고, 그 다음에 22형 기기를 갖고 있는 생태계를 갖고 있고, 변한 게 별로 없어요. 세 번째는 경영진이 능력이 있고, 도덕성이 뛰어나냐. 음,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플에 대해서 성장성이 과거보다는 좀 떨어지고, 그동안은 주가가 레벨업이 됐어요. 퍼가 거버넌스가 좋아지면서 10배, 12배인 게 25배, 30배가 됐는데, 이제 그거는 더 이상 올라가긴 어려워요. 그러면 순수하게 기업의 이익 증가하는 거랑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데, 향후 5년, 10년을 보면 10에서 15%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기업이익 증가나 이제 주가 상승을.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덜어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네. 버핏이 그 다음 자료도 같이 이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세 가지 옵션이다. 이게 뭘까요? 그 워런 버핏이 음, 2분기에 이제 이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상장사 중에 매력 있는 음, 아까 얘기한 네 가지 조건, 세 가지 조건 플러스 좋은 기업을 상당히 저평가된 수준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냐 하면 네. 그것은 노죠. 왜냐하면 시장이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니까. 두 번째는 아니면 자기 주식을 사서 소각을 하거든요. 근데 2분기에는 자사주 소각 부무 금액이 아주 적었어요. 음, 과거보다 많이 줄었고.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워런 버핏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애플 주식도 팔고 한 100조 원 이상 주식을 팔았잖아요, 2분기에. 네. 그래서 현금을 많이 보유하면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황이 발생하면 나는 저점에 좋은 기업을 기다렸던 기업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다. 근데 실제 음, 맞았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3분기에
어떤 주식을 샀는지 모르지만 워런 버핏은 주식을 꽤 샀을 것이라고 지금 사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과연 또 어떤 주식을 사게 될지는 저희가 추후에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구글 이번에 애플과의 그 매출 공유 관련해서 이게 파장이 뭐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방법원의 판사가 네. 구글은 독점 사업자다. 딱 그렇게 결론을 아주 세게 낸 것은, 되게 이례적인가요? 이례적입니다, 되게. 음.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구글이 애플, 그러니까 회사명을 공식적으로 거명하지 않지만 파트너들과 매출 공유 협약을 맺으니까 이제 구글이 검색을 통해서 돈을 벌면 그 버는 돈의 일부를 띄어서 애플한테 매분기 돈을 줬거든요. 이제 네. 그게 애플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그 실적이 나옵니다. 근데 2022년에 그 금액이 한 28조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계약이나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반독점적인 반경쟁적인 행위여서 독점 사업자다 이제 그렇게 지칭을 했는데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다른 월가에서 지금 의견은 어차피 구글이 항소를 할 거고 구글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네. 다음에 과거의 사례를 보면 워낙 소비자들이 구글의 검색 엔진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지금은 이제 디폴트로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잖아요, 되게. 네. 그 구글의 검색 엔진이 특히 이제 여기 아이폰 같은 거 사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선택을 줘도 거의 고객들은 예외 없이 다 구글의 검색 엔진을 쓸 것이다. 워낙 딴 거 대비 우수하니까.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실제 2007년부터 아이폰에 구글의 검색 엔진이 디폴트로 이제 탑재가 됐는데 네. 그렇게 해주는 대가로 구글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플이 갑이죠. 애플한테 계속 매분기 수수료를 지급했고 그게 2022년에는 한 28조 원 정도 되는 걸로 판사는 추정을 했어요. 그래서 네. 28조 원이면 애플의 매출액의 5%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한 15%쯤 됩니다. 그리고 애플의 서비스 부분의 매출 이익으로 잡힙니다. 근데 서비스 부분의 매출 총이익률이 한 70%가 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엄청나게 애플 실적에 영향을. 효자 노릇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애플의 힘이죠. 근데 이제 결론은 실제 그날만 주가가 좀 빠지고 지금 회복이 됐잖아요. 네. EU가 2021년에 구글의 안드로이드 폰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관련돼서도 비슷한 이슈가 있어서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할 수 있게 네. 그러니까 자동 탑재를 못하게 했는데 결국 90% 이상이 구글의 검색 엔진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실제 워낙 기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강제화시키든 아니면 선택을 주든 구글의 검색 엔진에 길들여져 있어서 네. 실제 충격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최근에 며칠 그 사이에도 다시 회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 구글 그리고 또 애플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봤고요. 다음 주에도 저 바삭바삭한 햇살을 볼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기자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